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원입니다. 8절연구소 244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난치성 희소질환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힘든 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백신 후유증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방송한 백신 부작용 예방 및 치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사례이기도 해서 오늘 방송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환자분은 과거 직장 선배인데 간질성 폐렴과 이로 인해 생긴 폐섬유화, 즉 폐섬유증이죠. 이 폐섬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3회째 치료하고 있는데 발병 원인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60대 초반 남성으로 체질은 열텀인 모금체질입니다. 먼저 건강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에 평소 즐기던 등산을 하는데 이 호흡이 너무 가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이 폐에 문제가 생겼는가 싶어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희소질환인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화라는 것이 대체 뭘까요? 이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 허파과리죠. 허파과리 벽인 이 간질 부위와 폐포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숨이 차고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지며 기침과 흉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폐에 생긴 염증이 잘 낫지 않고 후유증으로 폐섬유화증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폐섬유화로 폐 조직이 굳어지는 것은 폐 기종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질성 폐렴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입니다. 게다가 생존율이 4, 5년밖에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질환입니다. 어찌 보면 폐암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폐암 초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 수술을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염증은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폐섬유화증 역시 수술을 해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얼굴에 아주 근심이 가득하더군요. 자, 이분은 평소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스턴트 수술을 했습니다. 태음인 목체질의 문제인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졌고 반면 양적 기운은 쇠락한 것이 이 심장 기능을 저하시킨 원인입니다. 게다가 모금체질 열태음인답지 않게 소화기능도 늘 약했습니다. 모금체질은 원래 비위가 좋아 소화기능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허약한 소화기능은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혹시나 싶어 사주를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토기운이 많이 약하더군요. 이 토는 장부로 따지면 비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음기가 강하고 양기는 약하며 심장과 비의 건강 상태까지 좋지 않다 보니 맥은 매우 약하고 느린 치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질성 폐렴 및 폐섬유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건강한 상태였다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화증과 같은 무서운 증상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자, 그렇다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백신이 무조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작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부작용은 평소 건강 상태와 관련 없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백신을 맞으면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앞선 방송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엔 체질적으로 심장과 폐가 약하니 아무래도 열을 제어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열이 이 상부에 위치한 폐로 몰리면서 허파과리 벽인 간질 부위에 염증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폐섬유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가 앞선 방송에서 언급한 백신 부작용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시행했다면 지금 증상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쓴다면 위험한 상황은 거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백신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차 치료입니다. 먼저 오장육부의 이 맥상이 어떠한지 확인한 후에
손가락 수위침 오수열 자리에, 이런 오수열 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폐는 당연히 치료의 핵심이고 위장도 너무 굳어있고 까칠한 느낌입니다. 자, 위장은 폐와도 연결되어 있어 두 장부에 특히 더 집중했습니다. 자, 이왕 침을 넣는 김에 최대한 많은 장부의 균형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침도 많이 놓았습니다. 혈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경락 양보보 혁계사, 심장경락 소해보 소부사, 위장경락 해계보 여태사, 삼리보 내장사, 비장경락 음능천보 대도사, 폐경락 소상보 태연사, 척택보 어제사였습니다. 자, 자침을 이렇게 한 후에 느낌을 물어보니까 가슴이 시원해지고 속이 매우 편해졌다고 합니다. 침을 뽑은 후에는 이 왼손에 팔체질을 고려한 삼침법을 적용하여 폐전격, 이 오른손에는 심전격을 놓았습니다. 이분의 병이 중한 만큼 당분간 침치료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 2회차 치료입니다. 이틀 뒤에 연구소로 다시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다시 또 맥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전보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경혈증 통증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맥상의 육기적 상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육기맥은 원래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은 하나를 치료하고 나면 숨어있던 녀석이 저도 치료해 주세요 라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맥상이 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2회차에서는 자침 부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장 맥상도 까칠한 느낌이라 물어보니까 변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치료도 추가했습니다. 선택한 혈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수의침혈입니다. 심장경락 태계보 응곡사, 간경락 행강보 태충보 곡천사 중봉사, 심장경락 소해보 소부사, 소장경락 양곡보, 대장경락 양계보 상향사 곡치보, 비장경락 음능천보 대도사, 위장경락 해계보 여태사 삼리보 내정사, 폐경락 어제사 척택보입니다. 역시 이랬듯처럼 침을 뽑은 후에 좁쌀을 이용해 이 손가락에 폐전격과 비전격을 처방했습니다. 자, 이번에 3회차 치료입니다. 이 3회차 치료는 맥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완연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 건강 상태도 얼굴에 화식이 돌고 숨쉬기와 소화도 많이 편해졌으며 변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함께 오셨기에 체질을 진단하고 좁쌀침을 붙여드렸습니다.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에 가족 모두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몸이 좋아지니 이제 희망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사모님이 저를 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치가 아니고 치료 중인데 그런 말씀을 듣기는 아직 너무 이른 듯합니다. 아직 치료를 장담할 상황도 아니고요. 자, 3회차는 다음처럼 침을 놓았습니다. 심장경락 소해보 소부사, 심장경락 태계보 응곡사, 간경락 행간보 곡천사 태충보 충봉사, 담경락 양보사 희계보, 대장경락 양계보 상형사, 비장경락 상구보 음백사, 위장경락 해계보 여태사 삼리보 내정사, 폐경락 어제사 척택보입니다. 2회차와 마찬가지로 육기적 상태를 고려해 침을 놓은 후에 사암침으로 이 폐전격과 비전격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와 심장에 좋은 특정혈 몇 개를 추가했습니다. 비전격은 이 팔체질을 생각하면 모금체질 열태면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밥도 조금씩밖에 못 드셨다고 해서 증상 치료를 위해 비전격을 처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침도 좋지만 섭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섭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달여서 매일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 폐에 깃든 사기를 날려버리고 폐염을 보호하면서 폐를 압박하는 간을 예방하고 간열을 예방하고 식어있는 심장의 열을 끌어올리며 소화를 돕는 약재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자, 덧붙여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와 함께 혈액에 너무 닿게 오메가3도 권유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비타민C도 드셔보시라고 할 생각입니다. 양방에서는 간질성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부신피질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처방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처방으로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보다는 비타민C 섭취로 자연스럽게 이 부신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해서
폐의 열을 잡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드는 주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비타민C를 반드시 드셔야 하겠죠. 자, 끝으로 열태면 모공 처지는 분의 간질성 폐렴 및 폐섬유화 치료 과정을 지금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의 증상은 급성으로 생긴 질환입니다. 만약 오래된 만성 질환이라면 아무래도 치료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워낙 치료가 어려운 병증이라 최종 결과를 자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3회 진행한 현재까지 상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좋아하시는 등산을 호흡 걱정 없이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치료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